분기별 그래프로 보는 점수표 분석, 오늘도 한 회사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독자 요청이 주셔서 보안솔루션 전문업체인 K사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간략한 회사 기호를 보겠습니다. K사인은 소프트웨어의 자문 개발 및 판매, 인터넷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목적으로 1999년 11월에 설립이 되었고, 그리고 2014년 10월에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스펙 회사와 합병이 되어서 공식적으로 2014년 11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연결 대상 종속회사를 보면 AID, 세인트 시큐리티, 그리고 인트소프트가 있는데, 이 중에서는 세인트 시큐리티가 자산 총액 46억 정도로 가장 큰 회사입니다. 그럼 대주주를 한번 보면 최대 주주는 최승락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이 34.23%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럼 회사의 제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의 사업보고서에 나타나고 있는 제품은 정보 보안 제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시스템 보안, 그리고 콘텐츠 정보 유출 방지 보안, 그리고 암호 인증 보안 관리, 그리고 회사가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은 DB 암호, DB 보안 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 접근 통제, 그리고 액세스, 그리고 PKI 이런 쪽을 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DB 암호 부분을 보면 DB 암호화 제품은 지속적인 납품 유지 보수로 안정된 매출을 발생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로 금융회사들, 보험회사와 그리고 카드사 이런 회사들의 금융 부분에서 가장 큰 성과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가장 큰 규모의 프로젝트들을 당사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 우위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이 본격화되면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암호화가 점점 더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PKI 통합인증 부분은 PKI 제품은 기기용 인증서가 이제 개인용 인증서를 떠나서 기기용 인증서까지 이제 점점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기나 그리고 전체적으로 건물까지도 인증이 필요한 단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물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점점 이쪽이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칩 인증용 인증 시스템도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합 인증 분야에서 보면 또 국내 정보기관에도 들어가고 있고 군부대 같은 데도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사업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신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많이 성장성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IoT 등을 통해서 AI 솔루션이 점점 이제 이 회사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최근 많이 주목을 받고 있어서 스마트 건물들이 생기면서 그 스마트 빌딩에 대한 융합 보안 관리 솔루션 이 부분 주목 좀 받고 있고, 그리고 아까 DB 암호화를 이야기를 했는데, DB 암호화가 그전에 이제 개인정보 보호 법이 통과가 되면서 정형화된 DB 개인정보들이 있는 암호화를 하다가 이제 비정형화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험회사의 개인정보들의 녹취 같은 것도 이제 암호화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점점 매출이 이제 늘어날 것이라고 회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회사의 매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 3분기까지의 매출을 한번 살펴보면 Secure DB 쪽이 52.6% 정도, 그리고 액세스가 11.8%, PKI가 9.3%, 그리고 기타 부분이 11.8%, 그리고 유지 부분이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14.6% 정도를 각각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9년 그리고 올해 3분기까지 매출 추이를 보시면 모든 분야가 조금씩 매출이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 사업보고서 주석 부분에 나오는데, 수익이 10% 이상이 올 3분기는 4284 부대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보안 관련 사령부인데 이쪽에도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기관 그리고 여러가지 개인정보에 대한 데이터들을 이런 것들을 보안 암호화하는 작업들이 계속 납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의 10년간의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회사의 상장 이후에 2014년 이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크게 보시면 매출의 분기별로 들쭉날쭉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 매 4분기에 그 해에 가장 큰 매출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3분기에 99억의 매출, 그리고 영업이 19억인데요.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3분기 때 가장 매출액이 그 해의 작은 해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올해 3분기에 매출액이 이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올 4분기가 전체적으로 그 해의 매출액 한 30-40%를 차지하기 때문에 올해 4분기의 매출이 상당히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분기별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그래프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들도 좀 알 수가 있어서 올 4분기는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YOY로 전년 동기 대비를 보면 2015년 전까지 매출액이 좀 크다가 아까 보셨겠지만 2016년 이후로 주춤하다가 2019년 2분기 이후로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30% 이상, 그리고 이번 3분기는 98%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올 3분기는 전년이 거의 0원이었기 때문에 나타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2019년 2분기 이후로 회사가 매출이 YOY로 계속 증가를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성 지표인 여러 가지 지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회사가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GPM과 그리고 판관 비율이라는 것이 별 필요가 없이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차감한 OPM과 그리고 MPM, ROE, ROA만 나타냈습니다. 자, 보시면 OPM이 영업이익률이 들쭉날쭉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아까 보셨겠지만 분기마다 매출액이 좀 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6년, 17년 주춤하다가 2019년 반기 이후로는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ROE도 상당히 좀 많이 적자까지 났다가 올라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크게 적자가 났던 그 부분이 외주비 급증, 이때 이제 사업보고서를 보면 수익성 악화 사업에 거래처 정리를 했다. 그리고 무형자산 손상 차손이 29억, 그리고 대금 대손 상각이 12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자, 이 무형자산 손상 차손은 2017년에도 있었고 2018년에도 나타났고 올해 2분기에도 나타났습니다. 이게 개발비를 너무 이제 무형자산으로 쌓아놨다가 이것이 상각이 되는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됐는데, 한 2017년 이후로는 개발비는 무형자산으로 별로 쌓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수익 예상에 있어서도 무형자산 손상 차손은 이제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2019년 반기 이후로는 회사 꾸준히 이제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19.2%인데 이게 서비스업 치고는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ROE가 9.3%, 그리고 부채가 많지 않기 때문에 ROE와 ROA가 큰 차이가 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ROE를 듀퐁 분석이라고 해서 매출액, 순이익률, 총자산 회전율, 부채 비율을 세 가지로 분해를 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 ROE가 9.3%로 말씀을 드렸고 변동이 있었었고요. 한 번씩 적자가 크게 난 적이 있고, 현재는 안정적으로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올 4분기에 매출이 3분기보다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살펴보고, 그리고 회사에 하는 사업들을 살펴보면 조금씩 증가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이 152%에서 120%까지 30%포인트 이상 줄어들었기 때문에 매출액, 순이익률이 증가를 한 것에 비해서는 ROE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지 않으나, 보시면 총자산 회전율이 증가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이제 회사의 자산 대비 매출이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자본 총계, 시가총액입니다. 한때 시가총액이 2,480억까지 갔다가 최근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점점 올라와서 1,163억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전체적으로 자본이 별로 6년 이상 증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3호 11을 발행해서 200을 발행해서 2016년 4분기에 증가를 했다가 그것을 계속 갚아나가면서 이제 부채가 점점점 줄어서 91억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오른 것은 이제 이 회사가 앞으로 할 향후의 방향들이 여러 가지 IoT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으나, 지금까지는 주주의 자본이 별로 증가를 하지 않고 침체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밸류에이션 지표인 PBR, PER 그리고 PFCR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PBR이 이 회사가 유행자산이 별로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한때 각광을 받았을 때는 PBR이 6 정도까지 갔다가 1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최근에 주가 올라와서 2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PR은 현재 최근 4분기 합산이 22.4 정도인데 앞으로 더 낮아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회사 주가가 이 정도에 멈춰 있다면. 그리고 PFCR은 2017년 이후로는 플러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회사가 프리캐시플로우가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으나 이것으로는 회사의 평가를 하기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매출 채권 회전율수, 재고자산 회전율수입니다. 매출 채권 회전율수가 한때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을 할 때 117일까지 갔다가 최근 4분기는 24일,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돼서 매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재고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재고 회전율수는 2일입니다. 업종상 재고가 많지 않은 회사이고, 그래서 이것을 보면 회사가 매출이 발생을 하고 매출 채권이 잘 회수가 되고 있고 재고자산도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리스크는 없어 보입니다. 자, 이제 현금 흐름표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파란색이 영업 현금 흐름, 회사가 영업 현금 흐름이 잘 들어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부채를 빌리거나 여러 가지 또 주주에게 증자를 하거나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 전체적으로 2017년 말 이후로는 파란색 막대가 플러스로 나타나면서 영업현금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무 10일 한번 발행을 해서 200억 정도 발행을 했고, 그것을 이제 크게 뭐 사용을 하거나 빨간색인 캐펙스, 그러니까 유명자산 투자를 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금융자산 등에 투자를 했다가 다시 그것을 팔고 현금을 마련했다가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시비를 상환을 해서 올해 10월 달에 또 50억을 상환해서 현재 시비가 1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도 거의 없는 상태로 회사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 이제 회사가 그렇게 역동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자금을 가지고 다르게 또 운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의 이제 본업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회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4분기 합산을 살펴보면 쉽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시비를 발행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갚고 있고, 그리고 캐펙스가 최근 4분기 합산으로 한 26억 정도, 그리고 최근 4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74억 정도, 그리고 프리캐시플로우가 한 48억 정도. 시총이 현재 11월 27일 종가비는 1163억이기 때문에 시총에 비해서 이 회사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즉 회사의 이게 현금주의로 보면 회사의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 비해서 시총이 좀 높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회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앞으로 좋게 매출액이 발생을 하고 이익이 또 발생을 하면 이 시총도 그렇게 또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결국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회사의 그 성장성에 관련된 사업들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것을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회사의 10년간의 재무제표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